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사람이 늘 한결같으면 좋은데 소위 뜨고 나면, 돈 벌고 나면 초심 잃고 좀 변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오만 속에 숨겨진 경제적 대가론 한번 알아볼까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사실 좀 성공했다고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변한 사람을 오만하다 그러는데 네. 항상 인성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사실 누구나 잘 나갈수록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도 그렇고 사람도 똑같은데요. 처음부터 오만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예. 처음엔 굉장히 절실하고 고객 한 명이 절실하고 또 기회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쓴소리 해준 사람한테 너무 감사해서 배우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잘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바뀌는 거죠. 성공이 권리처럼 느껴지고 쓴소리가 불쾌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아,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그 다음에는 확신이 되는 거죠. 역시 내 생각과 분석이 맞다. 마지막에 이제 오만이 되는 건데 역시 이 시장을 내가 제일 잘 알아. 소비자는 결국 우리만 선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이나 기업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바닥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제일 잘 나갈 때, 박수 받을 때, 매출이 잘 나올 때, 언론이 주목할 때, 그리고 팬이 많아질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순간이 되면 자기 판단에서 의심하지 않는 성향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요즘 주식시장에서 좀 그런 모습 나타납니다. 뭔가 스터디를 하거나 기업 분석을 하거나 뭐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 뭐 이런 거 보지도 않고도 근데 큰 돈을 벌다 보니까 내가 주식 천재구나. 나는 좀 감이 있는 것 같아. 더 큰 돈을 끌어와서 해야겠어. 이러다가 또 크게 손해보시는 분들 좀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런 걸 이제 과잉 확신 편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내가 과잉 한두 확신. 번, 그렇죠. 내가 한두 번 성공하면은 앞으로 계속 성공할 거라 믿는 거죠. 물론 이제 성공한 데 여러 이유가 있죠. 뭐 운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실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장 상황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문제가 성공이 한두 번 반복되면 그게 어떤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운이라든지 시대 상황이 아니라 내가 잘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슬램덩크의 강백호처럼 역시 나는 천재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을 일종의 이제 휴브리스라고 부르는데요. 네. 휴브리스는 그리스어로 약간 오만, 교만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비극 영화 이런 거 많이 보면 인간이 마치 신처럼 굴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내용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건데 휴브리스는 인간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든 개인이든 야 이제 난 성공했으니까 난 틀리지 않아 이렇게 믿는 순간부터 남의 의견을 과소평가하거나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대가를 치릅니다. 왜 잘 나가던 자기 팔자를 자기가 막 꼰다 이런 비아냥도 또 듣게 되고. 맞습니다. 저는 이게 오만에 대해서 꼭 오만은 이제 이에 응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오만 보면 다 인성 문제로 이제 말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그쵸. 한번 인성 논란 터져가지고 그 인기 회복 못한 사람들 정말 많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 뭐 개인은 그렇고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매출 하락이 된다든지 브랜드 추락되고 인재가 나가고 최악의 경우에는 파산하는 경우도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한테는 굉장히 평판 하락도 있고 아주 안 좋은 경우는 그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게 오만하면 정보가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경우에는 리더가 오만하면 직원들이 좋으냐 쓴소리를 안 하죠. 괜히 했다가 욕먹으니까. 고객은 불만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게 되죠. 그 팬들도 그렇죠. 실망해도 사실 말 안 하고 떠나버리니까. 그러다 보면은 사실 주변에 있는 친구나 동료들도 속으로 저 친구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지만 앞에선 엄지척하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다 이러다 보니까 휴브리스에 빠진 사람들은 아직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이제 위험의 신호에 빠져 있는 거고 오만으로 인해서 그런 경고음이나 이런 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경고음을 울려주는 사람이 있어도 안 듣게 되고 그런 사람들 결국 떠나게 되고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 남게 되고 본인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또 못 느끼고. 그렇죠. 이거. 근데 또 뒤집어서 보면은 좀 적당한 자신감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오만과 자신감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백지 한 장 차이처럼 보이는데 큰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긴 한데 차이가 있죠. 자신감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지만 오만은 나는 틀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조언을 듣고도 아 그래 좋네 이러고 앞으로 나가지만 오만한 사람 듣고 아 기분 나빠 네가 뭘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사실 자신감은 이제 엑셀과 브레이크가 같이 있는 자동차고 오만은 엑셀만 있어가지고 엄청 빠르게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히거나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오만함 때문에 무너진 기업도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사실 뭐 유명한 사례가 이제 블록버스터와 넷플릭스인데 블록버스터는 이제 미국 비디오 대여 시장 거의 절대 강자였거든요. 비디오 대여점 가장 큰 체인.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컸는데
그런데 여기에 어느 날 2000년도에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 찾아가서 5천만 달러, 지금 환율로는 약 700원대 자기 회사를 사라고 말했어요. 700억 원에 그쵸. 넷플릭스를 인수해달라. 그렇죠. 지금 보면 야 이거 진짜 거의 공짜랑 다름없다. 26년 전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넷플릭스가 그때 창업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온라인으로 이제 고객이 주문을 신청하면 우편으로 DVD나 비디오를 제어해주는 일종의 그쵸. 오프라인 DVD 구독회사였어요. 지금 온라인 구독회사지만 DVD를 택배로 보내주던 맞습니다. 회사.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블록버스터 입장에서 이런 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되겠어? 이런 DVD 회사에 이런 거 사서 뭐 하겠어? 이래가지고 무시한 거죠. 근데 8년이 지난 다음에 블록버스터는 파산하고 넷플릭스는 알다시피 지금 OTT계의 선주회사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강자가 봤을 때는 어떤 변화의 신호가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 사실 겸손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변화의 시작으로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소음이거나 지나가는 일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만은 여러 대기업이 허망하게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자영업자도 그런 케이스가 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많이 있죠. 사실 이제 개인도 사실 하나의 브랜드잖아요. 유명이나 운동선수, 유튜브 요즘 인플루언서까지. 그렇죠. 뭐 직장인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로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저는 이제 평판 자본이라고 부르는데 평판자본. 그렇죠. 예전에 사실 실력만 있으면 됐잖아요. 노래를 잘 부르거나 연기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회사 일만 잘하면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실력이나 결과물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태도나 인성까지 관심을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예로 들어서 잘 나갈 때 이제 겸손함이 사라지거나 오만해 보면 잘 나가더니 이제 사람 바뀌었네. 인성 드러났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겸손한 사람이 하면 아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평상시 봐봐 얼마나 사람 좋아 이러는데 약간 오만한 이미지가 쌓이면 야 그럴 줄 알았다. 드디어 인성 나왔네. 심한 경우에는 이제 관상은 과학이네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비호감으로 찍히면 심한 경우에는 그 분야에서 퇴출당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죠.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맞습니다. 뭐 식당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가게 잘 되는데 누가 리뷰나 이런 거 잘못 쓰거나 사장님 맛이 좀 이상한데 이러면 요즘 손님들이 까다롭네. 원래 우리 식당 너무 맛있는데 이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서서 이제 약간 망해가는. 손님 탓을 하고. 그렇죠. 절차를 내가 장인인데 막 이렇게 그럼요. 하고. 그러다가 왜 이렇게 그러다가 까다로워 막 이러면서. 근데 또 남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나중에는 정말 필요할 때 나를 위해서 조언해 주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오만한 태도의 반대 뭡니까? 겸손입니까? 겸손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름이 전호겸이잖아요. 그래서 겸자가 한문으로 겸손할 겸자거든요. 호자는요? 호거로자요. 그래서 호걸인데 겸손해. 와. 이름은 좋죠. 예, 최고네요. 네, 이름도 좋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 해서 굉장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생각했는데 겸손이 사람들이 이제 도덕적으로만 보잖아요. 예.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뭘 하겠어 이런 거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인 거죠. 겸손함은 사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고객과 시장이 나보다 더 빠를 수 있다. 남들이 나보다 더 잘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인정하는 거고 성공하더라도 이건 온갖 타이밍이 안에 있었다. 이러면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거를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운 일로 보고 항상 쇄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겸손한 태도는 계속 배우는 태도고 반대로 오만한 사람을 이제 배움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약간 자기 비하거나 약한 태도가 아니라 외유내강이 가능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 오만했다가 겸손함을 되찾아서 잘 된 사례는 없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민 MC 유재석 씨를 유재석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 화면 봤더니 KBS 대학 개그제로 이제 데뷔하셨는데 장려상을 받고 거기 봤더니 그 장려상 딱 말하니까 이분이 오시면서 장려상 발음이 좀 안 좋죠. 그래서 한쪽 귀를 이제 파면서 뭔가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보셨구나.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그 예능 프로에 본인 직접 나와서 그때 정말 내가 최고였는데 장려상 받은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 귀를 파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고 그것 때문에 선배들이 굉장히 안 좋게 봤다는 거예요 본인을. 맞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그게 오만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오랜 무명 시절을 거치면서 겸손함을 갖추면서 오늘날의 국민 MC가 되신 거죠. 그걸 또 빨리 깨달았다는 게 사실은 대단한 거고 그렇죠. 누구나 오만함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걸 깨닫고 다시 초심을 찾거나 겸손함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서울벤처대학원대학 겸손한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래 생활 사전으로 돌아오는데요.